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물리학 1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할 거고요. 자, 간섭이라는 게 뭐냐? 아래 간섭에 대한 거 간단히 읽어보면은 두 파동이 중첩되어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너네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 중첩이라는 겁니다. 중첩. 자, 여기 파동의 중첩이 나오지? 자, 그래서 중첩을 볼 건데, 자, 파동의 중첩이잖아. 그래서 파동이랑 비교해서 입자를 한번 볼게요. 입자. 자, 여기 질량이 M1, M2의 물체가 있다고 봅시다. 자, 두 물체가 서로를 향해서 V1, V2의 속도로 달려오면 너무나도 당연한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충돌하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갈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얘는 파동이잖아. 자, 파동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A 사람과 B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고 봅시다. 자, A가 B를 향해 막 말을 하고요, B가 A를 향해 막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A가 말한 자, 우리 말을 하는 거니까 뭐 소리, 소리 A의 소리, B의 소리, 두 소리가 음파가 만나서 빵 충돌해서 튕겨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파동, 즉 소리는 A가 말한 거는 B가 말한 거에 상관없이, B는 A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이 딱 될 거야. 자, 이런 과정에서 이 중첩이라는 원리가 적용이 돼요. 자, 중첩 원리 뭐냐? 자, 두 파동이 겹칠 때, 자, 두 파동이 이렇게 겹칠 때 합성파. 여기서 A와 B가 말한 게 합성이 될 거란 말이야.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 합과 같다라는 것이 중첩의 원리인데, 거기에는 파동의 독립성이라는 원리, 또 합성파라는 것들이 다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래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파동이 있고요, B 파동이 있습니다. 자, A는 진폭이 y1이고요, B는 진폭이 y2예요. 자, 위에 보면은 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변이는 진폭이랑 같은 거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A는 오른쪽으로, B는 왼쪽으로 오고 있는데, 자, 두 파동이 만나서 이렇게 합성이 됐어. 자, 그때 요런 파를, 이렇게 해서 합성이 된 파를 우리는 합성파라고 불러요.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중첩되면서 결과 만들어진 파동이다. 자, 그때 중첩 원리는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파의 진폭이 y라고 봤을 때 걔는 A의 진폭 y1과 B의 진폭 y2를 합한 거랑 같다. 즉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 즉 진폭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중첩의 원리야.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자, 이렇게 중첩이 되었다가 이게 다시 흩어지는데, 자, B 보면은 중첩 이후에 왼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여전히 처음과 같았던 y2의 진폭을 갖고 있고요, A도 원래 y1, 원래 갖고 있던 y1과 같은 진폭을 가지고서 이렇게 딱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데, 두 파동은 중첩 이후에 서로 다른 파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즉 A는 B에, B는 A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본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말하고 B가 A한테 말할 때 A의 소리는 아무런 다른 거 영향받지 않고 그냥 B에 전달이 될 거야. 뭐 이렇다라는 말입니다. 자, 간섭. 여기서 하나만 더 말하면은, 자,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중첩이 될 때 둘 다 플러스였잖아. 그래서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된 건데, 얘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날 수도 있어요. 즉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면은 얘는 아래쪽 커다란 큰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A가 플러스가 오고요. 반대쪽에서는 마이너스가 와요.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0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다 중첩의 원리입니다. 자, 아래 간섭을 보면은, 자, 간섭의 종류에는요 두 개가 있어요.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 두 가지가 있는데, 두 파동이 중첩되어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이야.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같이 플러스랑 플러스가 만나면 커지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면 작아질 거야.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을 쓰는데 뭐 마루와 골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보강 간섭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닌 건데 뭐 S1, S2, 자, 두 개의 파가 있다고 봅시다. 자, S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파1, 뭐 소스라고 해서 S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S1은 보면은 처음에 저 위로 올라가, S2도 위로 올라가. 그때 우리 위상이라는 말을 쓸 건데, 그때 S1과 S2는 같은 위상이라고 해요. 즉 S1도 처음에 이렇게 마루로 시작했고요, S2도 마루로 시작을 하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상세 간섭을 보면요, 얘는 마루로 시작했는데 얘는 골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는 반대 위상. 얘라고 하면 뭔지 모르겠네요. 얘는 반대 위상, 얘는 같은 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자, 요 놈과 요 놈이 만났어. 그러면은 여기 마루와 마루가 만났어. 자, 그러면은 플러스 플러스, 즉 더 큰 합성파가 생길 거고요, 여기 골과 여기 골이 만나면은 더 깊숙한 게 생길 거야. 즉 보강 간섭은 뭐냐, 두 파동이 변위의 방향이 같아서 중첩되기 전보다 진폭이 커지는 간섭 현상을 우리는 보강 간섭이라 부르고요. 자, 상세 간섭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마루, 여기 골, 즉 마루와 골이 만났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자, 여긴 골과 마루가 만나서 다시 이렇게 0이 될 거야. 즉 상세 간섭은 방향이 반대여서 중첩되기 전보다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말해요. 자, 우리 지금까지 파동이 중첩되어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인 간섭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이런 현상들을 한번 다시 봐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강 간섭도 볼 수 있고요. 하나, 둘, 셋. 셋. 자, 이제 상세 간섭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볼 거는, 자, 소리의 간섭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자, 두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작게 들리는 지점에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이거 좀 잘 봐봐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여기 스피커 A, A라고 하지 말고요, S1이라고 봅시다. S1, S2. 자, 이걸 보면은 먼저 봐야 될 거는 S1과 S2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둘이 같은 위상인지 반대 위상인지를 봐야 돼. 자, 얘 보면은 요 점선, 우리가 자, 여기서 보면은 마루로 시작했고요, 마루로 시작했어요. 자, 같은 위상인 거고요. 자, 지금 보면 S1과 S2의 중앙 부분에 바로 수직인 요 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건데, 요 부분을 보면은 S1에서도 골에서 위로 올라오는 지점, 다시 이렇게 S2도 골에서 올라오는 지점, 즉 같은
자, 이어서 소리의 간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S1 스피커, 오른쪽에 S2 스피커가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볼 거는 같은 위상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왼쪽에 있는 스피커를 봐도 마루로 시작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를 봐도 마루로 시작해요. 자, 이렇게 같이 마루로 시작하거나 같이 골로 시작할 때 우리는 같은 위상이라고 해요. 반대 위상은 하나는 마루로 시작하는데 하나는 골로 시작하면은 이때는 반대 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은 위상으로 시작하는 걸 놓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간섭인데, 자, 우리 간섭의 종류에는 보강 간섭과 자, 상쇄 간섭이 있었어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두 개의 파가 같은 위상으로 발생했을 때 보강 간섭은 이렇게 자, 두 개의 파가 같이 골로 끝나거나 같이 마루로 끝나면 이때 우리는 보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상쇄 간섭은 두 개의 파가 하나는 이렇게 마루로 끝나고 하나는 이렇게 골로 끝났을 때, 또는 하나는 골로 하나는 마루로 끝났을 때, 이럴 때 상쇄 간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있잖아, 아래쪽에 보강이랑 상쇄 간섭을 보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가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 몇 파장일까? 자, 방금 그린 요거는요 몇 파장일까요? 자, 얘 보면요, 자,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을 때 한 파장, 이렇게 왔을 때 또 한 파장, 이렇게 왔을 때 또 한 파장이야. 그래서 얘는 총 3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보강 간섭 볼게요. 자, P점까지 P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자, 보면은 S1에서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 오면서 골로 끝났고요. S2에서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 오면서 골로 끝났어요. 둘 다 골로 끝나면서 여기서 우리 보강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여기서 두 개의 파가 둘 다 같은 위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고요. 자, Q점까지 진행한 걸 보면은 S1에서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자, 4람다에 걸쳐 왔고요. 자, S2에서는 한 파장, 두 파장 하고서 한 파장이 안 되고 반 파장만 여기 도달했어요. 이때 S1에서는 이렇게 골로 끝났고요. S2에서는 마루로 끝난 걸 볼 수 있어요. 즉, 이 사실을 보아 여기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S1에서는 4람다인데 S2에서는 몇 람다일까요? 자, 하나, 둘 하고 반이니까 2 더하기 2분의 1 람다인 거야. 즉 2분의 5 람다인 거지. 자, 우리 이거를 좀 더 보편적인 공식을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자,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한번 같이 따라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강 간섭에다가 한번 그려보면서 알아볼 건데, 자, S1에서 어느 특정한 점까지의 거리를 X1이라고 해보고요. S2에서 특정 점까지의 거리를 X2라고 해볼게요. 자, 그때 X1 빼기
x2를 우리는 이렇게 세모 람다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경로차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왼쪽 그림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x1이 3람다, x2가 3람다, 즉 경로차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S1에서 온 거는 4람다, S2에서 온 거는 마이너스 2분의 5람다. 자, 이때 경로차는 몇이죠? 2분의 8 빼기 2분의 5, 2분의 3람다 라는 사실을 알고요. 여기서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여기서 영람 경로차가 0일 때 보강인데, 그럼 경로차가 0일 때만 보강이냐? 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언제도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냐? 만약에 x1이 3람다일 때 x2가 2람다야. 자, 그러면 경로차는 람다일 거고요. 자, 이때도 보강 간섭이에요. 자, 이거 그냥 생각하면은 크게 어려운 거 아닌데, 한번 그려보면은 기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위상으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자, 같은 위상일 때 3람다를 그려보면은 하나, 둘, 셋. 자, 2람다는 하나, 둘. 즉 경로차가 람다만큼의 차이가 나면은 어쨌든 끝나는 거는 같은 골로 끝나던 같은 마로로 끝나던 어쨌든 같은 위상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x1이 3람다일 때 x2가 몇 람다라고 해볼 거요. 2분의 5람다면은 자, 경로차는 2분의 람다가 나고요. 자, 그래보면 3람다 하나, 둘, 셋. 2분의 5람다는 하나, 둘 하고 반만 오니까 이때는 딱 봐도 3람다는 골로 끝나는데 2분의 5람다는 마로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잖아. 이러면서 여기서는 당연히 상쇄 간섭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같은 위상으로 시작했을 때 0, 람다, 2람다로 끝나는 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요. 같은 위상으로 시작했을 때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렇게 2분의 1씩 차이가 날 때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물리실에서 500Hz의 소리를 켜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한번 같이 보면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즉 소리가 큰 곳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을 거고요. 소리가 작은 곳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을 거예요. 잘못 썼네요. 소리가 작은 곳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물결파의 간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물결파 투영 장치의 두 파원에서 파장과 진폭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자, 여기서 같은 게 3개 나와요. 파장 같고요, 진폭 같고요, 같은 위상입니다. 자, 그때 나타나는 무늬를 관찰을 하는 건데, 자, 요거를 우리가
이 그림을 물결파 투영 장치라고 부르는데, 자,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놓고 두 전파물 발생기 해서 막 발생을 시켜요. 자, 그때 위에서 광원이 막 빛을 쏘면은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여기서 나타낸 요 그림자를 나타낸 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은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이 그림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S1, S2가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같은 위상이다라고 놓고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가끔 반대 위상인 경우도 나오긴 합니다. 자, 일단 그래도 먼저 같은 위상인 걸 볼 거고요. 자, S1을 집중해서 보면은, 자, S1 주변으로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이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고를 점선으로 표현했고요. 마루를 실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봐볼까요? 자, 실선과 실선 사이를 우리가 한 파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선과 점선 사이도 한 파장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실선과 점선 사이는 2분의 1 람다 반파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지우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점이 3개가 있는데 P, Q, R에 대해 볼 거고요. S1, S2에서 같은 위상으로 출발한 게 P점에 도달했는데, 자, 보면 S1에서 출발한 게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3람다에 걸쳐서 왔고요. S2에서 온 건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4람다에 걸쳐서 왔어요. 즉 경로차가 람다만큼 차이가 난 거고요. 즉 보강 간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둘 다 마루와 마루가 만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봐도 보강 간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Q점 보면요. 자, 실선과 실선이 만났어요. 즉 얘도 같은 골과 골이 만났기 때문에 Q점에서도 보강 간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P도 보강이고 Q도 보강인데 어떻게 보일까요? 자, 우리 지난번에 학교에서 이런 거 했었는데, 자, 봐봐. 자, 파가 있고요. 자, 위에서 빛을 이렇게 쏠 거야. 자, 여기는 마루, 여기는 골이잖아. 자, 그러면 마루를 통과한 빛은 이렇게 모일 거고요. 골을 통과한 빛은 퍼질 거야.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보강한 거는 엄청 큰 마루일 거고요. 골은 더 깊어질 거잖아. 즉 같은 보강이지만 마루가 보강된 곳은 밝아 보일 거고요. 골끼리 만난 보강 간섭은 어두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R 지점 볼까요? R. 자, R을 보면요. 실선과 점선이 만났어요. 즉 R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일 것이냐? 자, P점보다는 어두울 거고요. Q점보다는 밝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 P점은 굉장히 밝은 곳이고요. Q점은 굉장히 어두운 곳이고, R점은 마루와 골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어정쩡한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이렇게 밝은 곳이 P점 같은 곳이고요. 이렇게 어두운 곳이 Q 같은 곳이고요. 요게 뭔가 어정쩡한 곳 있잖아. 이런 데가 상쇄 간섭이라는 곳이에요. 자, 좀 더 볼게요. 자, 우리 여기 P점에 대해 다시 보면은,
우리 파는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루였던 것도 한 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하잖아. 그래서 이 P점은 마루와 마루가 만났다가 써볼까요? P점은 마루와 마루가 만난 보강간섭이 일어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골과 골이 만난 보강간섭이 일어날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은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보강간섭이 일어날 거예요. 즉 지금은 밝지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어두워질 거고요. 다시 밝아질 거고요. 다시 어두워질 거야. 자, 여기 Q점은요. 지금은 굉장히 어둡지만 얘도 진동을 하면서 좀 있다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보강, 또 다시 고리과 골이 만나는 보강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P점과 Q점은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수면의 높이가 계속 변함으로 무늬의 밝기가 변할 거야. PQ 지점을 말하고요. 자, 상세 간섭 지점, 알 같은 곳을 말하고요. 수면이 거의 진동하지 않으므로 무늬의 밝기가 변하지 않는다. 자, 마디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봐봐. 자, 일단 한번 쫙 지우고 다시 봐볼게요. 자, 여기 R점을 보면요. R점을 따라서 여기도 실선과 점선이 만나고요. 여기도 실선과 점선이 만나고요. 여기도 실선과 점선이 만나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 자, 여기도 그래. 자,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즉 실선과 점선이 만나는 점은 이렇게 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선을 마디선이라 부르고 왼쪽 그림을 봐도 색깔이 어정쩡한 곳이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이 점을 마디선이라 부르고 이 마디선은 수면이 거의 진동하지 않으므로 무늬의 밝기 변화가 별로 없고 항상 이렇게 어정쩡한 색깔이 계속 띄고 있어요. 나머지 요 굉장히 밝은 곳, 굉장히 어두운 곳은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이게 물결파의 간섭이고요. 자, 이거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엄청 커진다. 대박 커져. 이게 자, 지금 같은 위상으로 두 개의 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계속 마디선이 뛰어. 보일 거예요. 장애물? 여기 장애물 있어. 야. 아빠 뭐라고? 아빠 뭐라고요? 열려요. 이걸로 뭐하려고요? 아빠 이걸로 뭐하려고요? 자, 이번에는 빛의 간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빛은 보강 간섭을 하면 밝기가 밝아지고 상세 간섭을 하면 밝기가 어두워지므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그 색깔의 빛이 더 밝게 보이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검게 보인다라고 해요. 자, 기름막에 의한 간섭무늬인데 이런 그림 뭐 지금 컬러가 아니라서 잘 보이진 않지만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걸 보면은 자, 공기, 기름층, 물층이 있는데 자, 여기서 상세 간섭을 먼저 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건데 자, 단색광이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공기에서 기름에 통과하면서 반사광만 되고요. 그리고 기름에서 물을 통과하면서 반사광만 돼요. 자, 그림을 잘 보면은 제 눈에 들어올 때 요 위쪽 거는 이렇게 색깔을 표현해 볼까요? 골로 끝났고요. 아래쪽에서 온 거는 마루로 끝났어요. 즉, 요 두 놈이 만나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어둡게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면은 마루로 끝나고요. 마루로 끝나요. 자, 그러면서 같은 위상으로 간섭. 그래서 밝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 간단한 거죠. 지금까지 봤던 같은 원리가 빛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동의 간섭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쇄 간섭의 이용입니다. 자, 소음 제거 헤드폰, 렌즈 코팅이 있는데, 자, 사실 요즘 소음 제거 헤드폰 많이 쓰잖아. 뭐 이어폰도 쓰고요, 뭐 헤드폰도 있는데, 뭐 노이즈 캔슬링 이렇게 말을 하지. 자, 이거의 원리를 보면은, 자, 외부 소음이 있고요. 자, 외부 소음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여기 마이크가 있고요. 그 마이크가 외부 소음을 인식합니다. 자, 그때 외부 소음이 이러한 파장이 왔을 때 헤드폰에서는 요 들어오는 거에 반대 위상을 만들어요. 자, 얘 보면은 외부 소음은 이렇게 마루로 시작하는 데 비해 헤드폰에서는 그거에 반대인 위상을 만들죠. 그럼 얘와 얘가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쭉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소음이 이렇게 제거가 돼서 내 귀에 들릴 거라는 거야. 자, 여기 한번 읽어보면 헤드폰에 달린 마이크로 외부 소음이 입력되면 소음과 상쇄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반대 위상을 가진 소리를 발생시켜서 마이크로 입력된 소음과 헤드폰에서 발생시킨 소리가 서로 상쇄되어 소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 자동차나 항공기 엔진의 소음을 제거하는 기술로 발전하여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렌즈 코팅이고요. 자, 그림 보면은 자, 코팅 전에는 막 반짝반짝 거리는데 코팅 후에는 되게 맑게 보이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읽어볼게요. 자, 안경 렌즈, 카메라 렌즈, 망원경 렌즈 등의 렌즈 표면에 적당한 두께의 얇은 막을 코팅하면 코팅막이 밑면에서 반사된 빛과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이 상쇄 간섭을 일으켜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다. 자, 여기 그림 좀 보겠습니다. 자, 입사파, 자, 공기, 코팅막, 유리. 자, 하나는 코팅막에서 반사되고요. 또 하나는 두껍네요. 하나는 코팅막에서 반사되고 하나는 유리에서 반사가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두 개가 반대의 위상을 갖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코팅막에서 반사된 거, 유리에서 반사된 게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이 빛이 보이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강 간섭의 이용입니다. 자, 악기인데요. 뭐 여러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줄에서 나타나는 소리, 여러 소리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지 크고 선명한 일정한 음파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악기에서 나온 소리가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은 소리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기는 울림통이나 그런 데서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크고 선명한 일정한 음파를 만든다라는 얘기고요. 자, 초음파 충격기는요, 초음파가 결석이 있는 위치에서 보강 간섭을 하여 결석을 깨트린다는 거야. 자, 신체 내부의 다른 조직을 통과할 때 파동의 세기가 약하여
다른 조직에 손상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부위에서 파동의 세기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거 잘 생각해봐요. 내 몸에 여기가 안 좋아. 근데 저기 기계에서 얘를 깨려고 센 팔을 한 방에 팍 쏴버리면은 여기까지 도달할 때 내 몸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이 아프단 말이야. 피해를 본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 군데서 짜잘한 파들을 널리 다 쏴.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별로 내 다른 장기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강력한 파워로 원하는 부분에 있는 소음파 충격을 줘서 결석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자, 집회 위조 방지. 자, 얘도 별거 아닌데요. 자, 잉크 속에 포함된 미세한 입자들의 모양이 비대칭이어서 입자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 중 보강 간섭을 하는 빛의 색깔이 잘 보이게 된다는 거야. 윗면이랑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 중에서 보강 간섭을 하는 게 잘 보여. 그래서 이런 미세한 입자들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프린터로 복사할 수 없는 위조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파동의 간섭의 이용이었고요. 오늘 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파동의 간섭. 자, 간섭은 기본적으로 중첩이 되어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이었는데 중첩 원리 했었고요. 파동은 독립성이 있다. 자, 간섭의 종류, 보강과 상세 간섭이 있다라는 거 했었고요. 자, 그것들 예로 소리의 간섭, 물결파의 간섭, 빛의 간섭이 있었고요. 그때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